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일단 오전에도 주 대표가 좀 라이브를 진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상승 추세를 바라보면서 지금 비중을 늘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조금이나마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 최근에 흐름이 썩 좋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차트를 길게 놓고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해서 위아래 변동성을 주고 있지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저점은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피를 주봉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습니다. 그죠? 이 빨간 선에 닿으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등하는 흐름이 분명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딱 빨간 선을 맞고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는 상승 추세로 무조건 코스피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삼성전자도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좀 강조를 드렸어요. 지금의 상승과 과거의 상승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결국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요, 자, 지금 여기 있던 매물대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냐면, 자,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V자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V자 반등을 이렇게 가운데로 딱 선을 그어보면요, 외국인들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거고, 자, 우리 개인들의 비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때 주가가 올라올 때 어느 구간부터는 외국인들은 매도세가 나왔고요, 개인들은 매수세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요, 반대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들은 매도를 하고요, 그 매도 물량을 외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구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갈 길이 저는 한참 멀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상승 구간, 이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지면 우리는 무조건 비중을 어느 정도 저는 축소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비중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전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매도할 구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할 구간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솔직하게 내려갔을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올라갈 때는 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 뭐 많은 유튜버들이 무지성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 대표 같은 경우는 내려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도 주 대표 라이브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전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반등이
조금이나마 좀 세게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주 대표가 예상했던 부분보다 사실 반등이 세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요, 이 반등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썼던 96,800원을 무조건 넘어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그랬을 때는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저는 매도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줄 건데, 그때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 타점을 잡으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 거의 뭐 3, 4년을 내리 하락만 했기 때문에 이런 고생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저는 10만 원은 당연히 넘을 수밖에 없고요. 그 윗구간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저는 전략 매도 사인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주 대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비중 축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 매도는 드리지 않고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 비중을 줄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최종 목적지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한참 올라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종 목적지에 삼성전자가 도달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전략 매도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거예요. 그때 주 대표 매도할 때 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도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릴 건데, 주 대표가 최근에도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렸어요. 전략 매도가 아니라, 자, 제가 7월 11일 날 고점을 찍을 때 단기적인 고점이었죠. 자,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비중 축소 안내를 분명히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 라이브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짧게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이 오전 8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요, 삼성전자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부랴부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일단 삼성전자 중요한 구간에 정말 위치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위치에서 과연 하락이 나올지 상승이 나올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변곡점에 우리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상승 추세 상단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죠?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맨 밑에 보시면 이렇게 RSI에 불이 켜진 날은 하락세가 무조건적으로 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RSI에 불이 좀 켜졌고, 지금 이 상승 추세의 윗구간, 이 저항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저항을 받을 그 가능성이 분명히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중의 한 절반 정도만 일단은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좀 늘리면서 그렇게 삼성전자를 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주 대표가 7월 11일 날 이날 라이브를 찍어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으니까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절반 정도만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분명히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의 이렇게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런 구간들이 오면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비중을 좀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저는 무조건 해 주셔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 대표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대응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라이브를 통해서 매일 오전에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혹시라도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 대표 오전마다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라이브에 꼭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절대로 손실 보시는 일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라이브에 참여하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주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라이브는 링크만 누르시면 라이브에 참여 가능하시니까 라이브에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정말 좀 많이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참여 방법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꼭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HBM 이거 그죠? HBM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31일 날에 뭐가 진행이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관련해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게 저는 이 퀄테스트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HBM 엔비디아 측에 공급하는 거냐 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문의도 정말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HBM3는 일단은 공급이 확정돼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HBM3보다는 HBM3E가 중요한 거죠. 그죠? HBM3E가 중요한 건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HBM3는 8월부터 납품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SK하이닉스가 HBM3 생산을 늘리면서 HBM3 물량을 줄였습니다. 근데 이 줄인 물량을 삼성 제품으로 대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HBM3E를 반드시 퀄테스트를 통과시키고 엔비디아가, 그리고 나서 HBM3E를 SK하이닉스만큼 만약에 수주를 따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대형 호재죠, 여러분들. 그죠? 어마어마한 상승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중요한 건요, 자, HBM3E가 사실 끝이 아니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엘이 끝이 아닌 만큼, 자, 우리 HBM3도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HBM4 HBM4부터는 저는 이 상황이 진짜 뭐 대역전극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GPU 옆에 이렇게 HBM을 쌓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HBM4부터는 뭐가 바뀌어요? 그쵸? GPU 위에 다이를 하나 얹어서 그 위에 HBM을 쌓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HBM4부터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정을 삼성전자는 혼자서 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누구랑 손 잡았어요? TSMC랑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이 HBM4부터는요 삼성전자가 무조건 대역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세요. 도매와 소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지금 이 다이를 결과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에서 받아와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삼성에 저는 밀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HBM4부터는요 삼성전자의 대역전극이 분명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전자는요 HBM 없어도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낸 만큼 HBM4부터는 어떻게 돼요? 일단 SK하이닉스를 제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HBM4 거기에다가 뭐 D램, 낸드 가격까지도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뒤집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HBM 시장도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성전자를 저는 무조건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도대체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삼성전자의 재무 차트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재무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꼭지점을 찍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세요.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최고점을 찍을 때는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미리 선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떨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요 지금 우리가 이 분홍색 박스를 봤을 때, 자, 잠정 실적입니다. 지금 거의 뭐 2025년도 2분기에 최고점을 찍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매도 타점을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면, 최고점을 찍는 구간은요. 자, 보세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3분기입니다. 2021년도 3분기, 그리고 2021년도 2분기, 그리고 2021년도 1분기예요. 그죠? 자, 근데 주가가 꺾이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도 1분기에서 2분기에 꺾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주가가 어떻게 된다? 미리 반영이 된다, 주가에. 그렇다는 얘기는요, 2025년도 2분기에 자, 이렇게 최고점을 찍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부터 주가가 좀 떨어질 수가 있냐면 바로 2024년도 4분기하고 2025년도 1분기부터는 주가가 조금 하락할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때 뭐가 나올 수가 있다? 최고점을 찍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최고점을 우리 삼성전자가 찍을 때 주대표는 매도 타점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좀 드릴 테니까 라이브에서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는 것도 수익을 보는 건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삼성전자를 최고점에서 누가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찝어냈는지가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그래서 주대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매도 타점을 최고점에서 안내를 정확하게 드릴 테니까 반드시 라이브 참여 부탁드리고, 자, 라이브 참여 방법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꼭 라이브 보시면서 여러분들 삼성전자 잘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대표가 짧게 여러분들 공지를 좀 드릴 건데,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은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 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 대표 개인 번호 010-6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 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 대표한테 이렇게 010-627-8706번 주 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 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